오늘 마인드 해킹에서 다룰 주제는 우리가 더러운 것을 더럽다고 느끼는 기준은 뭘까? 입니다. 저는 심리학자 이상규입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더러움이라는 감각은 단순한 감각 정보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학습과 문화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하죠. 네, 홍은미입니다. 생물학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상규 박사님 말씀처럼 인지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사실 더러움에 대한 기본적인 감각은 생물학적인 뿌리가 깊습니다. 우리 몸의 생존 본능, 특히 병원균 회피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죠. 역시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다르군요. 구체적으로 어떤 생물학적 위협이 더럽다는 감각을 유발하는 건가요? 네, 주로 배설물, 썩은 음식, 피 또는 특정 체액 등입니다. 이런 물질들은 역사적으로 콜레라, 장티푸스, 각종 감염병을 일으키는 세균, 바이러스, 기생충의 주요 매개체였죠. 우리 뇌는 이런 잠재적 감염원에 대해 본능적으로 강한 혐오감을 느끼도록 진화했습니다. 그렇다면 혐오감이라는 강렬한 감정은 결국 이런 생물학적 위협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진화의 산물, 일종의 행동 면역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정말 신기하네요. 정확합니다. 혐오감은 병원체를 회피하게 함으로써 실제 감염을 막는 1차 방어선 역할을 합니다. 덕분에 인류는 위험한 환경에서도 생존하고 번성할 수 있었죠.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똑같은 대상이라도 문화나 개인 경험에 따라 더럽다고 느끼는 정도나 기준이 매우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문화에서는 손으로 식사하는 것이 자연스럽지만 다른 문화에서는 매우 비위생적이라고 생각하기도 하죠. 맞아요. 생물학적 위험 회피라는 큰 틀은 유전자에 새겨져 있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을 얼마나 더럽다고 느낄지는 개인이 속한 환경이나 사회의 규범에 따라 후천적으로 조절되는 거죠. 예를 들어 특정 세균에 대한 노출 경험이 적은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더 강하게 청결을 추구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하고요. 결국 우리가 더럽다고 느끼는 기준은 생존을 위해 수십만 년 동안 진화해온 생물학적 본능 위에 복잡한 사회문화적 학습과 개인적인 경험이 덧대어진 결과라고 할 수 있겠군요. 두 가지 요소가 절묘하게 결합되어 있는 거네요. 네, 미생물학적으로 위험한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혐오 반응은 유전적으로 프로그램되어 있지만 현대사회의 다양한 오염원이나 문화적 관습에 대한 더러움 인식은 대부분 학습을 통해 형성된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흥미로운 현상이 있네요. 부대찌개나 비빔밥처럼 맛있게 먹던 음식이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순간 갑자기 더럽다고 느끼는 현상 말입니다. 네, 정말 흥미로운 현상이죠. 이는 문맥 효과와 관련이 깊습니다. 같은 물질이라도 그것이 있는 맥락이나 상황에 따라 우리의 인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맞습니다. 생물학적으로 보면 쓰레기통에 들어간 음식은 이미 부패가 시작되었거나 다른 오염원과 섞여 있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우리의 본능적 방어 시스템이 더 강하게 작동하는 거죠. 심리학적으로는 카테고리 전환이라는 현상도 작용합니다. 음식이 섭취 가능한 것이라는 카테고리에서 폐기물이라는 카테고리로 전환되는 순간 우리의 인지적 프레임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런 반응은 진화적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한번 쓰레기통에 들어간 음식은 다양한 병원균의 번식지가 될 수 있으니까요. 결국 이 현상도 우리가 앞서 논의했던 것처럼 생물학적 방어 메커니즘과 심리적 학습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오늘 마인드 해킹에서는 더러움이라는 감각의 심오한 기준에 대해 심리학적, 생물학적 관점에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생물학적 위협에 대한 본능과 심리사회적 학습이 결합되어 우리의 더러움 기준이 형성되며 이것이 생존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